안녕하십니까. 얼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평양 보통강한 다락식 주택구 지구의 아주 호화 주택이죠. 상당한 좋은 집들을 져서 인민들에게 북쪽의 공식 표현은 공로자, 혁신자, 문필가 등에게 그 집을 주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쪽에 모든 언론들도 그것을 다 방송을 했는데, 소개하면서 주로 여기도 꽤 알려졌죠. 조선중앙텔레비전 이춘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 방문하고 이런 거 하면서 마치 관점이 그런 식으로 그 영상, 방송을 보면 딱 느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조선 노동당에 충성하면은 저렇게 집 주는구나. 그냥 개인적인 충성,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쉬운 말로 좀 더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애국자에게 집을 나눠준 겁니다. 공로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 마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MBC 통일전망대에서는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이라는 방송, 코너에서 MBC 통일전망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썸네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리버뷰, 고급주택, 이렇게 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충성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상부에 잘 보이면 받는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춘희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로 그런 남쪽 기준으로 볼 때 하이 클래스, 그런 하이 클래스라 그래야 되나? 상류층인 사람들을,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춘희 아나운서라든지, 노동신문 논설위원인 동태관 씨,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특권층만, 북쪽의 특권층만 그 집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공화국 창건 73돌, 기념사진 찍고, 한 200여 명 이렇게 초청해서 최고 지도자하고 기념사진 찍는데, 저 사람들이 아마 저런 집 바꿨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 받았어요. 제가 볼 때. 모두를 다 확인할 수 없구나. 물론 거기 당시 공화국 창건 73돌 기념사진 찍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방에 온 사람들한테 평양의 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1가구 2주택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니까, 거기는. 거기 보면은 허천군 상업관리소장도 있었고, 어디 강남군 협동농장원, 간부도 아닌 그냥 일개 농장원들도 있었고, 또, 재령군의 한 작업반장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양의 집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춘희 같은 사람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됐다는 의미에서 거기 집을 선물 받은, 쉬운 말로 선물 받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평양 방직공장의 직포공 노동자인 이명순 씨하고 연못 무계도 전차 사업소에서 무계도 전차, 여기로 따지면 쉬운 말로 버스 운전사예요. 버스 운전사하는 허명금 씨 두 사람에 대한 영상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집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명순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이제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영상 속에서 자기가 아플 때, 운동해야 할 때, 이럴 때 엄마 안 오고, 참, 그래서 섭섭했다.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생떼를 부렸다. 그러면서 엄마는 나보다 기계가 더 곱냐. 막 이렇게 생떼를 썼었다. 예전엔 그랬었다. 그런데 그런 딸을 데리고, 어쨌든 새집간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얼마 전 딸의 손목을 잡고 남편과 함께 경루동의 새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눈을 비벼보기까지 했다. 사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집들 좋잖아요, 거기. 어쨌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작업반 동무들 모두가 이 호화주택은 나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직포공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만 일하고,
공로를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 이런 거를 혜택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거고,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호화주택이라는 말을 부자들과만 결부시킨 것이 하나의 굳어진 관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호화주택이 노동자라는 말과 나란히 서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자 표현대로, 이명순 씨 표현대로 그냥 호화주택, 좋은 집들이 노동자와 나란히 서 있다. 열심히만 일한다, 이런데 산다, 이런 거죠, 뭐. 또 한편은 그 무교도 전차, 허명금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무교도 전차는 여기 버스예요. 버스랑 똑같은데 여기는 휘발유로 가는 거지만 거기는 전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버스 운전사인데, 버스 운전사로 열심히 살고 잘 해갖고 무사고 운전하고 오랜 동안 한 곳에 일하고 해서 공운전사로 칭호를 받고, 남편도 운전사예요. 같이 이제 운전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공로자 혁신자로 인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 지도자가 그 공화국 창건 경축대회 때 불러서 기념사진도 찍고, 뿐만 아니라 이 허명금 씨 같은 경우는 그 2015년도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지방자치단체 여기 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대의원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거기서 평양시의 한 구역이겠죠. 어떤 그 구역에 대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도 표를 한 표 던지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허명금 씨한테 투표를 해줬다고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인민방송원 그 최성원 씨 같은 경우도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인민방송원이라는 거는 방송원, 그래서 이 테레비 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선동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뭐 고무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뭐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80대예요. 지금 못하겠죠. 80대가 그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80대에 지금 그냥 인민방송원이라는 명예칭호를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거기 집을 배치받은 거고,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집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인민배우 방석훈 씨 같은 경우도, 이분도 한 80 거의 다 됐어요. 70대 말, 곧 80인 이런 분인데, 이분도 거기 그 집 받고, 어쨌든 이렇게 다기다양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집을 제공해준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갖고, 특히 그 이명순, 허명금 두 사람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요. 집을 배급받기 전의 영상입니다. 그 전에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걸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짠 촌으로 교복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옷을 해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박한 꿈을 안고 18살 꽃나이의 집포기 앞에 선 한 처녀가 있었다. 이름은 이명순. 처음 맡은 기대는 늑대였다. 순회길은 불과 10여 미터. 그런데 그 한 미터 한 미터를 꿈이냐 폭이냐 하는 운명적인 물음 앞에서 걸어가게 되었다. 또 한동무가 공장을 떠나갔다. 멈춰서는 기대가 늘어난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날 수 없었다. 그의 희망은 한 대라도 더 많은 기대를 맞는 것이었다. 난 언제 가면 어린 기능공들처럼 시릿길을 촉촉 할까? 버스에 오로잡바는 문명순 노무는 주머니에서 실토리를 척 꺼내더니 시린운 연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루에 15,000개 실 있는 것이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지 않습니까? 6년 만에 8대의 기대를 맡게 되었다. 순회길은 20여 미터. 맡은 기대가 늘어나고 순회길이 늘어날수록 그에게 모자라는 것은 시간이었다. 그의 마음을 몰라주며 갑자기 기대가 멈춰서면 수리공을 찾느라 수리하느라 지체되곤 하였다. 지끼리 성내를 말끔히 알게 되면 한 미터라도 손을 더 짤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명수노무가 저한테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알아보니 연결한 자원고작은 제 손으로 척척 고쳐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슨 차원이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순회길을 30초나 앞당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지니고 다기대를 맡아보는 속에 생활은 궤도를 따라 흘러 그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못 따주는 사랑도 아낌없이 이 순회길에 묻어갔다. 어머니는 내가 아를 때에도 기대를 보러 직장에 갔습니다. 운동회 하는 날에도 다른 어머니들은 함께 학교에 와서 즐겁게 보냈지만 우리 어머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나보다 기대가 더 겁나 하고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엄마, 난 엄마가 제일이에요. 직업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수십 년간 누가 보건 말건 무수히 찍어온 그의 애국의 순회길을 우리 당은 시대의 전열에 내세우고 빛내어 주었다. 2021년 9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 총사에서 만나주시었다. 그들 속에는 평범한 직포공인 그도 있었다. 아침 일찍이 고요한 거리를 달리고 있는 이 여성은 리언못 목에도 존차 사업소 공운 운전사 호명금 동무입니다. 중학교 시절 졸업 후 운전사가 됐으나 소녀의 몸으로 덩지 큰 차를 다루자니 힘이 붙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 수리도 자체로 하면서 무사고 주행길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최홍기 운전사와 한 가족을 이루게 됐고 부부 운전사, 부부 혁신자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30여 년간을 운전사로 일해온 호명금 동무였습니다. 오늘도 인민들이 버스정류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교대 운전사인 남편과 함께 수도 시민들을 위한 운행길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호명금 동무. 우리 당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공운 운전사 칭호를 안겨주었고 호명금 동무를 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대의원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1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6호 선거구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나오시어 평범한 무게도전차 운전사인 저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쳐주시었습니다.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희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의 충복으로 인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변함없이 오랜길을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자기 일도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한 생을 당을 따라 변함없이 애국 충성의 길을 이어가는 여성들은 참으로 많습니다.